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퇴준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퇴직을 준비하는 사람을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취업난을 뚫고 취준생에서 회사원이 됐지만 다녀보니까 더 나은 데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퇴준생이 된다고 합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말 이제 사라지나 보네요. 오후 3시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소식 뉴스리부터 만나보시죠.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기준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해 5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5년 사이 70% 가까이 폭등한 건데 기획재정부는 근로자 숫자가 늘고 임금이 올라 세수가 늘었다라고 설명했지만 두 수치의 증가보다 근로소득세 상승세가 더욱 가팔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치솟는 물가로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에 직장인들의 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국이 띄운 정체불명의 풍선을 미국이 격추하며 이 미중 간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산둥성 앞바다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를 포착했다며 격추를 예고했습니다. 산둥성 칭다오시 지모구 해양발전국은 주변 해역에서 조업 중인 어민들에게 대피하라며 낙하물이 어선 주변에 떨어지면 인양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현재 중국 당국이 해당 비행 물체를 격추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맞불에 나섰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권을 야당 탄압에 남용하고 있다며 야당 유죄, 윤심 무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경찰은 대통령실의 관저 이전에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관련해 당시 공관에 있었다고 알려진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큐시트웨이 시작해볼까요? 오늘 첫 번째 소식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튀르키예 지진 소식으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지진의 약탈 기승, 한국 구조팀 1명이라도 더입니다. 사망자 수가 3만 3천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난 2003년 이란 대지진 피해 규모를 뛰어넘었다라고 하는데 유엔은 앞으로 이 사망자 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의 지질조사국도 사망자 수가 10만 명을 넘길 가능성이 이전보다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이 사망자 3만 3천이라고 하면은 이 숫자로는 잘 안 와 닿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지진 발생 전후의 위성 사진을 좀 함께 보시면은 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시면 말 그대로 이 땅이 찢어지는 장면이 포착이 된 건데 네.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숲과 이 초원 그리고 길이 지진 단층을 선으로 그대로 단절되는 모습이 위성에 잡혔습니다. 또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던 주거지가 네. 이 그대로 무너지면서 이 빨간색 지붕들이 곳곳이 자리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면서 먼지투성이가 되는 장면들이 위성 사진에 고스란히 잡혔는데 이번 지진이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네, 아니 지금 위성 사진을 보니까 정말 땅이 쩍 하고 갈라졌다, 찢어졌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모습이 지금 그대로 영상에 딱 포착이 됐습니다. 아니 지금 지진 피해 자체도 사실 굉장히 눈으로 봐도 심각한데 근데 민지숙 기자, 네. 이 피해 주민들을 지금 2번 울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무너진 건물이 많다 정도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은 건물을 찾기가 어려운 정도라고 하는데 네. 이런 치안이 불안해진 상황을 이용한 이 약탈 범죄가 기승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길거리의 상점의 옷가게, 전자제품 매장 할 것 없이 이 감나갈 만한 물건들을 모두 쓸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피해를 입은 현지 상인 이야기 듣고 오시죠. Ne var şimdi? Mal kaybı mı var? Çık, çık. Tamam çıkın hadi, çık. Abi nerede? Gelsin parasını verin. Yerimiz burada. Arka tarafından patladığı için yağmalandı. Direkt nakit paraya ellemişler. Çekmeceden 70 bin lira para almışlar. Ürünlerden birkaç tane almışlar.
네, 7만 리라, 이게 우리 돈으로 약 470만 원 상당의 현금이라고 합니다. 이 상인은 이 주변에 흩어져 있는 물건들 나오자마자 즉시 약탈당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현금 인출기까지도 사람들이 뜯어갔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무법지대에 무장 군인이 순찰을 돌고 있긴 하지만요. 네.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 정부 기능이 제대로 안 되니까 SNS는 일반 시민들이 약탈자들을 길거리에서 직접 응징하는 영상들도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 남성이 무릎을 꿇고 줄지어 있는 사람들이 이들의 뺨을 때리는 모습, 이런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튀르키예 내 이 범죄 상황이 계속 심해지는 상황인데요. 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서 이 총기까지 드러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구호물품과 이 식료품을 챙기기 위해서 이 총기를 내밀어서 협박하는 상황까지 있었던 건데 이게 구조 현장 주변에서까지도 이 총격 사건이 총기 사건이 발생해서 네. 이 안전상의 이유로 이 구조대의 구조 작업이 중단되는 일까지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태입니다. 아니 뭐 일반 마트가 아니라 지금 구호 물품을 이 다른 데서 이거 돕기 위해서 원조를 해주는 지금 구호 물품도 약탈을 하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일부 국가의 뭐 구조대들은 사실 이런 상황 때문에 좀 위험해서 좀 철수를 했다는 얘기도 지금 나왔는데 민지숙 기자, 네. 우리나라 구호팀도 지금 튀르키예에 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아직까지 구조 작업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금요일 17일까지는 네. 1차 구조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이후에 추가 인력을 파견할지 이런 것은 아직 검토 중이다라고 합니다. 네. 지난 나흘 동안 생존자 8명을 구조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이 아들과 어머니를 1시간 간격으로 구출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사람뿐 아니라 이 구조 견도 맹활약 중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특수인명구조견인 이 토백이가 현장에서 구조 작업에 나섰다라는 소식입니다. 날카로운 잔해에 발을 다쳐서 저렇게 붕대를 감은 채로 이 수색 작업을 이어가는 투혼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 비교해서 최소 10,000배 이상 후각이 발달해서 이 잔해에 묻혀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이 구호대의 투혼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또 한편의 그림이 튀르키예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소식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 명민호 작가님이 작품인데요. SNS에 올라온 그림을 보시면은 이 한국 전쟁 당시 이 전쟁과를 이 돌봐주는 이 튀르키예 군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그림인데 방금 전에 오른쪽에 함께 나왔던 그림은 이어 똑같은 구도로 이 튀르키예 아이들을 돕고 있는 이 한국 구호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지난 한국 전쟁 당시의 도움과 이 오늘 우리 구조대의 도움을 연결시켜 이 형제국의 마음을 강조한 작품이 주목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전해드리는 소식 뭐 약탈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뭐 구호 물품까지도 그래서 이 외국의 뭐 구호대는 철수하기도 했다라는 뭐 이런 소식을 좀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민지숙 기자, 네. 굉장히 좀 기적 같은 구조 소식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통상 골든타임 72시간이라고 하는데 훨씬 넘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한 10대 소녀가 이 골든타임 2배를 넘긴 이 160여 시간 만에 이 잔해더미에서 구조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인 만큼 골든타임을 많이 넘겼지만 네. 기적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구조 작업을 마무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골든타임은 지났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야 할 시간은 절대 아닙니다. 더더욱 열심히 한 명이라도 더, 저희 키워드가 그랬죠. 우리 한국팀 구조대 한 명이라도 더 모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부분일 텐데 참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은 반갑습니다만 여전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민지숙 기자. 네. 사실 지금 튀르키예에 우리 MBN 기자도 직접 가 있거든요. 근데 여진이 있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제 입사 동기인 취재 기자가 지금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도 예상치 못한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지난 밤에도 여진 때문에 묵고 있던 호텔에서 급하게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직접 듣고 오시죠. 네, 어제 저녁 9시 반쯤에 숙소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지진이구나 싶어서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1층 로비로 몸을 피했습니다. 지진이 잠잠해진 것 같아서 다시 숙소로 돌아갔는데 30분 정도 있다가 또 흔들림을 느껴서 다시 로비로 피했습니다. 이 지역에 규모 4.7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방에 있는 전등이 고정형이라서 전등이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천장이 움직이는 건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현지 지금 영하 6도의 날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흘째 지금 가스 공급이 끊긴 상태다. 그래서 온수가 나오지 않고 난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네. 가지고 간 저 패딩을 덮고서 현장에서 아이고. 잠을 자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서영수 기자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몸이 다치지 않는 게 안전이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이겠다 싶은데 윤영걸 대표님. 예. 지금 저희도 영상으로 봤습니다. 다 무너졌거든요. 네. 아까 민지숙 기자 표현에 의하면 괜찮은 건물을 찾기가 어려운 수준으로 지금 다 무너졌는데 여기서 여진이 또 크게 발생하면 이게 더 큰일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최악의 시나리오에 그 터키나 투르키예나 시리아 이쪽이 지금도 떨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인간의 그 노력으로는 뭐 막을 수가 없는 거니까. 네. 지금 USGS라는 데서 보고서를 냈는데 네. 시나리오가 3개가 있대요. 네. 하나는 지난 6일 날 지진 난 지 일주일 됐거든요. 네. 6일 날 난 게 7.8이었어요. 지진 강도가. 7.8에 지금 3만 3천 명이 죽었다는데 최대 10만 명까지 사망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7.8인데 지금 최고 많이 나오는 시나리오가 5.0에서 6.0까지 조금 7.8보다는 좀 낮지만 지진이 이어질 확률이 지금 확률상 한 90%가 되는 걸로. 그래요? 그러니까 지진은 또 온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또 확률 10%는 그 7.0. 그러니까 7.8보다는 좀 약하지만 강진이죠. 대단한 강진이죠. 피해가 엄청날 겁니다. 네. 또 하나는 확률이 1% 미만이긴 하지만은 네. 지난번에 7.8 했던 거 그 이상으로 올 확률도 1%나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니까 쓰나미도 2차 쓰나미 때 더 큰 피해가 오거든요. 네. 지금 또 한 번의 그 지진이 오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할 뿐이죠. 할 수 있는 거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뭐 현지에서도 열심히 지금 수색 작업을 하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을 구하는데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다음도 민지숙 기자가 준비를 했네요. 네, 이번엔 검찰 수사 관련 아이템입니다. 네. 네, 제목은 이재명 이번 주 구속영장 야당 김여사 특검입니다. 네, 대장동 의혹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원에서 하고 있는 이 성남FC 후원금 사건까지 넘겨받아서 네.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검찰이 이렇게 추가 소환 없이 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로는요. 네. 이 앞서 세 차례 소환 조사에서 이 대표가 보인 진술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표가 출석할 때마다 진술서 내용으로 가름하겠다 이런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추가 소환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본 것 같은데요. 또 여기에 김만배 씨가 지금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 씨와 함께 입을 맞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좀 결정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민주당 어제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터무니없고 비열한 이 망나니 짓이라며 이 검찰에 직접적으로 맹공을 가했습니다. 내용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해도 너무하며 참으로 터무니없고 비열한 망나니 짓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범죄가 입증된 게 없고 또한 제1야당의 대표로서 검찰이 부를 때마다 조사를 받았고 도주 우려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그것은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영장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세 차례 소환쇼에 이어 영장 청구쇼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비공개 최고위원회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역시 이 정치적 영장 청구라는 반발과 함께 이 당 차원의 단합된 기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하더라도 즉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해도 네. 이 결국 부결될 것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역시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른바 비명계라고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이분들의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 이탈표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 네, 그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해보셨어요? 예, 뭔가 이제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불만이 있으신 거는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데 실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뚜렷한 어떤 물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 서로 어떤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게 우리 헌법 정신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신 분들이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부결 쪽으로 가지 않을까. 네, 지금 얘기를 쭉 보면 일단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내도 부결시키겠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김준일 대표님, 예. 사실 민주당이 과반이거든요. 근데 검찰도 뭐 이걸 모르진 않을 텐데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속영장 좀 쓰고 있는 중이라고 하죠. 검찰의 전략은 뭘까요? 일단 뭐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검찰 특수부의 검찰은 그냥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속을 시키는 거가 본인들의 어떤 성과의 수사 성과의 한 중간 평가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재명이라는 거를 빼고서라도 사실은 너무 과도하게 영장을 많이 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이제 정해진 수순 중에 하나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냥 일단은 특히 정치인들은 구속시키면은 뭔가 별점이 하나 더 달리는 약간 뭐 승진에 약간 이런 이제 좀 네. 습관성 영장 청구 증후군 저는 뭐 이런 말도 쓰는데 너무 네. 영장을 많이 쳐요. 네.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좀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결정적인 게 안 나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결정적이라는 거는 뇌물, 뭐 정치자금 수수, 뭐 이런 거 대장동과 성남 FC. 근데 지금 나온 거는 대부분 소위 말해서 배임과 관련해서 법리 다툼인데 이거를 지금 구속만 할 만한 사유냐라고 보는 것 같고 검찰에서는 진술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라는 건데 근데 저는 좀 의문은 드는 거는 그럼 얼마나 협조적으로 다 털어놔야지 그러면 영장을 안 칠 것인가 사실 이것도 조금 의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영장 청구하고 체포동의안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 좀 취재를 해보면은 이것만 가지고 체포동의안에 조금 동의하기는 어렵다. 만약 개인 비리가 있으면 할 수 네. 있을 텐데 이거는 좀 어렵다라는 게 비명계의 분위기더라고요. 예. 네. 이게 지금 뭐 정해진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 원래 통상 수사를 할 때 이 정도 선에서 좀 구속영장을 쳤기 때문에 그 정도 선이라고 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민지숙 기자, 네.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눈에는 눈, 이재명 대표 영장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으로 반격하겠다 이렇게 나선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전 새해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박홍근 원내대표 김건희 특검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야당 유죄, 윤심 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 여신 디케 저우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남은 길은 특검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의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은 특검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이 신중론을 펴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 민주당이 지난해 발의한 이 김 여사 특검법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김도훈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는 중입니다. 네. 이 때문에 이 법사위를 우회하기 위해서는 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는 국회 제적위원회 5분의 3 이상인 즉 180석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네. 이 정의당 등 다른 야당 의석수 없이는 이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정의당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이 민주당의 특검 추진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이 법야권 내에서도 이 특검이 민생 이슈를 빨아들이는 이 블랙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신중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향후 특검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여전히 변수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범야권에서 한 목소리를 내느냐 마느냐 그것도 사실 앞으로 좀 지켜볼 부분일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 이 거대 야당입니다. 지금 1당인데 여기에서 지금 민주당이 반드시 관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당사자격인 대통령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특검을 도입하기 위한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김 여사 특검 이야기에 웃음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한번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 주식 관련 사건은 민주당 정권 시절에 얼마나 많이 파헤쳤습니까? 더구나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수사할 대로 해놓고 이제 와서 특검하자고 박범계 의원이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저는 참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특검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다시 한번 쏘아 올린 셈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특검법은 특검법이고 또 재판은 재판대로 또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김건희 여사 특검 반격하면서도 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 관련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 재판 가능성을 내다보며 대비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번 검찰 조사 중에서 이 비교적 꼼꼼하게 이 검사의 질문과 검찰 자료를 파악하려는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검사 질문에 물었던 것을 왜 또 묻냐 반문하는 등 이 재판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법조계 내에서 전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이르면 이번 주에 아마도 좀 청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장은 앞서 민지숙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남FC 관련 그리고 대장동 사건 관련한 걸 지금 합해서 구속영장을 치겠다라는 건데 주말 사이에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가 굉장히 좀 진전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개인 돈, 회사 돈 다 관리했던 금고직이 키맨으로 꼽히는 김모 전 재경 총괄본부장이 국내에 송환돼서 이틀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붙잡힌 지 2달 만에 송환이 된 건데요. 이틀 조사 뒤 어젯밤 검찰이 바로 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바로 영장 심사가 지금 이 시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 전 본부장은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현재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김 전 본부장이 갑자기 돌연 귀국을 선택한 데에는 네. 김성태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일뿐이다 이렇게 발언했다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 전 회장이 금고직 김 전 본부장에게 한국에 돌아와서 이재명 대표 관련한 내용을 다 증언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 김 전 회장 측 움직임과 관련해서 이 국민의힘은 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드디어 이재명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를 이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이 그룹 차원의 위법과 불법을 감수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온 것은 비아냥뿐이었다며 저격하는 내용 담았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헤어질 결심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구속 여부가 또 이 금고직이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직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또 결정이 나겠죠. 이 앞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서 어떤 얘기들이 또 나오는지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재묵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다음 소식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목은 당권 경쟁의 탄핵 등장, 합동연설의 시작입니다. 이 본선, 지난 금요일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본선 4인방이 결정됐습니다. 이 당권 경쟁이 본격 시작됐는데요. 오늘 제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 일정에 들어갑니다. 이 주말 사이 주자들 사이 신경전이 과격하게 좀 오가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제목에 담은 것처럼 그 와중에 이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먼저 불을 지핀 것은 김기현 후보였습니다.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혔을 때 차마 입에 올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탄핵이라는 사태까지 우리가 스스로 자초해서 겪었습니다. 아니 대통령 임기 1년도 안 지난 시점에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는 분이 대표가 되면 그러면 이게 당내에 분란이 생긴다. 본인이 너무나 지금 조급하고 본인이 너무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께도 그렇고 당원들께도 그렇고 정말로 신뢰되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당의 전당대회에 왜 대통령의 탈당이라느니 대통령의 탄핵이라느니 결코 등장해서는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옵니까? 아무리 본인의 지지율이 조급해도 정치에는 금도가 있는 겁니다.
네, 보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와 이 천하람 후보가 작심 비판에 나섰는데요. 나와서는 안 될 얘기가 나왔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까지 참 전에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던 분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반응까지 보이며 이 후폭풍이 계속해서 거센 상황인데요. 여기에 김기현 후보 이 자신의 탄핵 발언이 논란이 되자 오늘 즉각 해명 입장을 냈습니다. 이 현 대통령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 담았는데 역시 직접 준비했습니다. 다음 내가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는데 전념하게 되면 당내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고 분란이 생긴다. 그런 취지로 그동안 늘 해왔던 얘기고요.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고요. 다시는 그런 과거를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한 건데 그걸 마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우려된다 이런 식으로 곡해를 해가지고 뭐 하시기에 아마 좀 그 마음이 다급하실 수 있겠죠. 우리 저 경쟁 후보들 입장에서는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의 대표가 되시겠다는 분이 없는 말을 자꾸 왜곡하면서 곡해를 하면서 우리 당내에 흠집을 내는 모습 그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여기에 천 후보는 김 후보 역시도 이 대선에 욕심이 있지 않느냐며 이 결국 당원을 향한 협박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 역시도 이 사과를 재차 요구하는 중인데요. 이 불꽃 튀는 신경전은 지금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윤영걸 대표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가 야당이 아니라 여당에서 나온 게 좀 이례적입니다. 좀 의외였죠. 네. 지금 여당이 과거 탄핵 갖고 당이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네. 당 전당대회 유력 후보가 탄핵 얘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은 거죠. 김기현 후보는 물론 뭐 윤 대통령을 겨냥한 건 아니다. 뭐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과의 갈등이 있으면 안 좋다. 네. 그리고 대권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은 균열이 일어난다. 과거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그때 충분히 있었던 일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죠. 네. 하지만은 탄핵 얘기를 꼭 여당 대표 후보자가 꼭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뜻이고 또 지금 만약에 김기현 후보 나를 안 찍으면은 당이 무너지고 대통령까지 흔들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엄포성 발언인데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뭐 윤 대통령을 겨냥한 건 아니지만 너무 좀 분란을 좀 부추기는 이런 발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저런 얘기를 하려면은 당내 다른 중진들 의원 입을 좀 빌려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정치하는데 약간 좀 센스나 이런 감각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뭐 본인이 정말 그런 의도로 말을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얘기를 실제로 입 밖에 이렇게 내는 게 이 당권 주자가 직접 입 밖으로 내는 게 좀 성급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이 김기현 후보의 탄핵 언급에 어떻게 보면 당사 자격이 될 수도 있는데 대통령실은 뭐라고 합니까? 이 대통령실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짧게 선을 그었는데요. 네. 여기에 윤 대통령 역시도 이 본선 컷오프 결과에 그렇습니까라고 하는 짧은 말만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즉 담담함 그 자체였다며 관련 내용이 일절 없었다는 설명을 강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이번에는 김 의원이 선을 넘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 후보가 직접 탄핵과 레임덕을 운운하는 건 결코 대통령을 위한 발언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김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은 당정이 하나 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이렇게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그거는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당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 충돌이 되었을 때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나 그 우리 정당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정 분리를 처음 도입한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정 분리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권 세력의 정당, 집권 정당의 책임 정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강조한 거 아닌가. 네, 지금 장제원 의원 나서서 김기현 의원의 이 얘기를 좀 약간 수습하는 감싸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김준일 대표님, 예. 이 김기현 의원의 이 발언 실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당원들 표심에 영향이 있을 것이냐 여부가 사실 관건 아니겠습니까? 일단 트라우마가 있어요. 탄핵에 뭐 이게 좋든 싫든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조금 많이 좀 위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수습하는 과정이고
장제원 의원은 의리는 하나는 있네요. 뭐 김장연대 아니다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저렇게 김기현 의원 감싸고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이선 후퇴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디 이선 후퇴를 하신 건지 또 필요할 때는 잘 등판을 하시네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이런 식으로 세게 얘기를 하는 게 보통 2등 전략이에요. 2등들이 치고 올라가려고 할 때 뭔가를 막 세게 던지잖아요. 근데 뭐 조선일보 보도도 그렇고 뭐 본인이 1등 했다더라. 뭐 선관위에서는 공식 확인을 안 해주고 있지만은 그런데 하는 말들은 다 2등 전략 같이 나오면은 진짜 1등한 거 맞아? 김기현 좀 불안한데? 오히려 이렇게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은 1등이라고 진짜 1등이라면은 1등 같은 그런 것들 좀 전략들이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김기현 의원의 이런 모습이 약간 좀 조급해 보이는 면도 없잖아 있다라는 지금 지적을 같이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게 좀 굉장히 좀 치열하게 지금 맞붙고 있다라는 또 방증이기도 할 겁니다. 이런 논란 속 바로 오늘부터 합동연설회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강재묵 기자. 지금 제주도에서 합동연설회 시작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내용인데요.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는 이 당대표 후보자들이 정견 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4명의 본선 후보들이 오늘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대전 등을 차례로 일정을 밟으면서 이 3월까지 전국 권역을 돌며 이 정책 홍보와 당심 경쟁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오늘부터 이 합동연설에 막이 오르면서 이 후보들이 정말 전국을 권역을 돌면서 지금 계속 연설을 하고 또 당심에 열심히 또 호소를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아까 이 사진으로 보셨나요? 저희가 이 4명이 지금 올라갔죠. 당 대표 후보 4명이 올라갔는데 천하람 후보가 올라갔습니다. 이 컷오프에서 이준석계가 사실 전원 살아남았다. 비운 게 약진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본격적으로 좀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지난 주말 저희 MBN에 나와서도 김기현, 안철수 두 주자에 대한 거센 공격을 이어가며 선거운동 돕는 모습 보였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보고 오시죠. 김기현 후보 측에서 다급하다고 해가지고 색깔론 꺼내들지 않습니까? 아니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뭐 신영복 씨 뭐 상당했다 그래가지고 뭐 좀 추모의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당신 뭐 솔직히 종북이 아니냐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아니 신영복 씨 글씨체가 그 소주 병에도 다 쓰여 있는데 그럼 그 소주 마시는 분들은 다 그 종북 성향이 있는 겁니까?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누군가 물갈이 하려고 할 때 그런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너를 그냥 자르진 않겠다. 대신에 무슨 컷오프 여론조사를 몇 번 돌려가지고 그 수치대로 널 자르겠다. 근데 여기 이면이 뭐냐면요. 원하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여론조사 돌립니다. 컷오프 조사를. 뭐 그렇게 해서 자르겠다는 의지고 그건 오히려 개입의 의도를 얘기하는 건데 안철수 대표는 시스템 공천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 말을 쓴 게 아닌가. 네, 이준석 전 대표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후보를 선택한 이유는 이 대통령이 선거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새우는 계속 먹여도 고래가 될 수 없다라며 김기현 후보의 한계를 지적했는데요. 김기현 당대표 체제에선 내년 총선은 볼 것도 없이 진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김기현 후보만 저격을 한 건 아니고 시스템 공천을 한다는 이 안철수 후보도 지금 같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준석 전 대표 양쪽을 다 공격을 하는데 안철수 후보보다는 김기현 후보 쪽에서 좀 더 거세게 김기현 후보에 대한 공격을 좀 더 거세게 하는 측면이 좀 있어 보이는데 어제는 이 SNS에 동영상을 또 이준석 전 대표가 하나 올려서 이게 또 재밌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천하람 후보를 포함해 소위 이준석계 4인방이라고 불리는 후보들이 응원가에 맞춰 춤을 추는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연습은 이 정도면 됐다는 표현과 함께 올라온 내용인데요. 이 최근 드라마 소재로도 다뤄졌던 이 연세대학교의 대표 응원과 이 연세여 사랑한다라는 곡에 맞춰 이 합을 맞추는 모습의 영상이었습니다. 이 다른 당대표 후보들도 최근 방송에 한 발언들을 모아 이 쇼츠 영상을 올리는 등 열띤 홍보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고대 출신 천하람 후보가 연대 응원가에 맞춰서 열심히 춤을 추는 모습이 올라왔는데 윤영걸 대표님,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면서 나는 컨설팅 내가 지금 다 이렇게 해주는 거다. 내가 컨설팅 돈 받으면 얼마인데 내가 무료로 해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실제로 컷오프에서는 비용계 이른바 이준석계가 다 들어왔거든요. 천하람 후보는 본인이 내가 결선 간다라고 하는데 천하람 후보의 결선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뭐 상당히 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여지죠. 네. 처음에는 그
안부질이었거든요. 어부질이라는 말에서 안철수 안부질이. 후보가 네. 이 나경원 전 의원 주저앉히기 여기서 안철수 후보가 좀 어부질이를 얻었거든요. 네. 요새는 김기현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너무 이전투구를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천부질이 안부질이에서 천하람 후보가 어부질이어서 천부질이 물론 뭐 저는 당선되기는 좀 어려운다고는 보지만은 네. 얼마든지 캐스팅 보트는 그 행사할 가능성이 참 많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고정표가 지금 당원이 새로운 게 84만 표가 되거든요. 네. 고정표가 많고 새로 당원 중에 수도권이 한 37%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있어 보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100% 그리고 결선 투표 도입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당대회에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딜레마가 자칫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 상당히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천하람 후보가 최종 당선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결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좀 상당하다라는 취지의 분석을 좀 내주셨습니다. 다음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이번엔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주의 이름 바꿔라. 김주의 백마도 등장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위원장 딸 이름이 김주혜죠. 네. 북한에서 이 김주혜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여성들에게 개명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이 존귀하신 자제분 이름이 주혜인 만큼 이름을 네. 바꾸라는 건데요. 이 건군절 75주년 기념 행사를 연 그 당일에 앞으로 일주일 내로 이름을 바꾸라 이런 전격적인 지시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사실 지도자 신격화를 위해서 이런 지시는 계속 해왔었는데 네. 앞서 김일성 통치기엔 일성이란 이름을 쓰지 못하게 네. 또 김정일 통치기에는 정일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강제를 바꾸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더해 이 김주혜가 타는 것으로 보이는 백마가 이 말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사랑하는 자제분이 제일로 사랑하시는 충마라는 표현을 담았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스님 백두 종구를 주름잡아 내달리셨던 전설의 명마 그 목도 눈부신 백두산 군마가 기영대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제분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충마가 그 뒤를 따라 활기찬 열정의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네, 이 원수님의 이 백두산 군마가 선두에 서 있다며 이 그 뒤를 따라 걷는 이 백마를 담은 건데 네. 이 말의 주인이 김주혜라는 점과 함께 이 딸 김주혜가 이 아버지를 잇는 자격을 갖췄다는 듯한 모습을 이 과시하는 듯한 모습이 함께 담겼습니다. 네, 사실 앞서 이 김정은 위원장도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이 백마를 타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 이 백마가 가지는 상징성이 뭔지 네. 저희가 전문가에 직접 물어봤는데요. 인터뷰 듣고 오시죠. 그 백마가 백두혈통을 대표하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 김정은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은 늘 백두산에서 백마를 타는 상징성을 부여를 하거든요. 그 의도는 역시 김정은이 일종의 이미지 정치를 통해서 백두혈통의 정당성과 또 백두혈통의 그런 위험 같은 것을 북한 주민들한테 각인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 네, 이 설명대로 이 김주혜가 후계 구도를 연계시키되 김주혜가 후계자라고 단정짓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 백두혈통의 상징성으로서 백마를 활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김주혜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분석입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북한의 첫 여성 후계자가 등장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후계자들이 등장했던 나이대를 좀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20대였고 네. 30대 이때 이제 김정일은 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살, 11살이에요. 네. 이거는 빨라도 너무 빠르고 지금 김정은이 39이면은 앞으로 정상적이라면은 한 20년은 더 살아야 된다. 최소한. 최소 20년에도 뭐 길게 살면은 40년까지 사는데 네. 벌써 준비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3남매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네. 3남매 중에 나머지가 뭐 소위 말해서 망난이거나 인간 말종이거나 약간 그래서 미리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 네. 큰 틀에서 보면은 백두혈통이여 영원하라. 약간 이런 거를 선전전이나 이런 뭐 이제 시스템
이제 뭐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기 위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더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것을 일단 지금 북한의 지배 체제에 네. 미세하지만은 뭐 큰 균열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일성이 이런 거 했겠습니까? 10살짜리 11살이 데리고 네, 그러니까 네. 오히려 좀 본인이 강박증이 있거나 불안한 거를 좀 보여주는 거 아니냐 전문가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후계자가 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행보가 계속된다라는 거는 지배 체제가 조금 불안할 수도 있다. 이게 뭔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10살, 11살밖에 안 된 딸을 자꾸 내세우는 백두혈통을 내세우는 건 지배 체제에 대한 김정은의 불안감의 이 방증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지금 결국 백두혈통 강조, 지금 체제 안정을 지금 생각을 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민지숙 기자, 이 그동안 이 체제 안정을 위해서 우리 북한에는 코로나 걸린 사람 한 명도 없다, 제로 코로나다라고 얘기했었던 북한이었는데 좀 이례적이에요. 방역 상황이 너무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조선중앙TV에서 코로나19 특집 방송으로 진행될 정도로 지금 감염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 네. 바로 지난달에 코로나 위기 상황 문제 없다라고 자신했던 보도와 180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네. 이 두 보도 연달아 보고 오시죠. 2022년은 전 세계가 악성 비리수의 재앙 속에서 세 번째로 맞이한 해였습니다. 80여일 만에 완전히 종식시킨 것은 이 행성의 일대 기적이었습니다. 새해 들어왔어도 악성 전염병 사태는 여전히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면역 회피 능력이 더 센 변종들의 출현과 전파로 더더 악화되고 있어 이 방역 상황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방역 사업을 재점검하고 더 엄격히 진행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북한의 코로나 확산 상황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북한이 고강도 방역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이유가 열병식과 같은 정치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주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정치 행사 등 각종 사업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내용이 곳곳에서 확인되는 중입니다. 네. 지금 참 북한 연일 우리나라한테 지금 각을 세우고 있죠. 뭐 지금 미사일도 뭐 여러 개 쏘아 올리기도 하고 지금 뭐 말도 굉장히 세고요. 그런데 뭐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는 뭐 힘이 있어야 뭐 제국주의 열강에 뭐 맞설 수 있다라는 뭐 김정은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강재묵 기자. 예. 근데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북한이 그러면서도 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우리 측을 북한 평양에도 초청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해 11월 이 북측으로부터 이 초청장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진 바가 있었는데 네. 이 류제목 이 남북 이산가족 협회장이 이 관계자 3명을 포함해 평양으로 초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류 회장이 지난해 여름쯤 이 북측에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사업 추진 의사를 전했는데 여기에 대한 응답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통일부에서는 이 이산가족 관련 방북 신청이 접수됐다는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이 현재 초청 기간 성격 등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하며 이 통일부가 이를 승인할 경우 이 윤석열 정부 들어 이 첫 방북이 되는 사례입니다. 네. 지금 뭐 북한 쪽에서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이 남쪽에서 3명이 온다고 하면 우리가 안전 보장은 물론이고 체류 비용도 다 우리가 대겠다. 굉장히 지금 우호적으로 지금 나온 상황인데 윤영걸 대표님. 네. 남북 관계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축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뭐 물론 이산가족 상봉은 뭐 별개건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만 북쪽은 그동안 별개건으로 취급하지 않아 왔었는데 이렇게 우호적으로 나오는 게 좀 의도가 수상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김정은식 극장 정치의 그 양면 전략이죠. 강원 양면 전략이죠. 한쪽은 ICBM 쏘고 미사일 쏘고 네. 긴장 수위를 최고로 끌어올리고 네. 또 한쪽에서는 후계자 김주애도 대동하고 여러 가지 제스처를 취해서 1인 심파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 네. 또 하나 이산가족 상봉까지 얘기한 거죠. 하지만은 우리로 봐서는 이 평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소중한 불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진짜 신중하게 돼야 돼. 기대는 놓지 말아야겠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통일부가 작년에 권영여 장관이 직접
그 얘기할 때는 대답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답한 거로 봐서 정부 차원의 그 대화는 좀 아니라 좀 한계는 있지 않느냐 뭐 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갑자기 지금 북한 무인기 침략 온 이후에 우리가 대응 수위가 높아졌잖아요. 이럴 때 남북 이산 가족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 긴장을 좀 낮추는 동시에 또 무슨 도발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또 우리가 경각심도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분명히 작년에 먼저 손을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여기에 응답을 안 하다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긴장감을 갖고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 대 정부의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접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면을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같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재묵 기자 준비했네요. 네, 연예계 소식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 소식 지난주 이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목은 대마 양성 유아인 연일 침묵, 이 귀국 돌연 미뤘다입니다. 이 배우 유아인 씨가 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으로 이 경찰 조사를 받은 내용 전해드렸었습니다. 이 검사 결과 프로포폴은 음성이 나왔는데 이 일반 대마 검사에서 이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생각지 못한 내용이 더해진 건데요. 이 때문에 검찰이 유아인 씨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함께 대마를 흡입한 공범과 이 마약을 입수한 경로를 밝히는데 이 집중하고 있는데 이 경찰 관계자는 이 국과수 감정 결과는 2주에서 3주쯤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까지는 이 신병 처리 등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 감정 결과 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유아인 씨 대마 양성 소식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에 중독된 이 재벌 3세를 연기했던 영화 베테랑 기억하실 텐데요. 이 영화 시사회에서 유아인 씨가 했던 발언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저도 엄청 긴장을 하면서 봐가지고 지금 해롱해롱한데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이셨길 바랐고요. 해롱해롱 약하셨어요. 어우 큰일 났어요. 말씀을 하시고. 광기의 비결은 약인 것 같고요. 이렇게 너무 막 힘쓰고 이렇게 광기 어린 그런 악역이 좀 전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힘을 많이 빼려고 했는데 힘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해롱해롱한 상태로 봤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하자 황정민 씨가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큰일 날 소리 하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건데 실제로 대마 투약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해당 영상이 지금 이 성지 순례글로 이 누리꾼들에게 다시 소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안 그럴 줄 알았던 사람이 그러면 더 좀 실망이 큰 법이긴 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아인 씨 원래 미국에서 돌아올 때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전해드리기를 공항에서 신체 압수수색을 당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강재묵 기자. 근데 알고 보니까 귀국 일정이 미뤄져서 그날 들어왔었던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경찰은 당초에 유아인 씨의 항공편 예약 기록 등을 확인을 해봤는데 이 3일 귀국하는 것으로 원래는 파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아인 씨가 갑자기 일정을 이틀 미룬 것이 파악이 된 건데요. 이 때문에 이 소변 검사나 체모 검사 등을 이유로 이 유아인 씨가 이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귀국 일정을 일부러 늦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이 조사 과정 중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나오는 얘기를 보면 프로포폴 경우는 뭐 한 하루 이틀만 좀 연기를 해도 이 소변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던데 김준일 대표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이틀이냐 또 이틀을 갑자기 미룬 게 좀 그런 거 아니야라는 의혹의 시선도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사실 이제 대마라는 게 이틀만 미룬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뭐 체내에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뭐 추정컨대 대마를 하고 그다음에 한 5일 정도 있었는데 이틀만 더 있으면 뭐 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해외에서라도 또 우리나라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대마를 하는 건 당연히 불법이고 우리 국민 시청자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고 대마가 뭐 그렇게 약한
그러니까 중독성이 낮은 마약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관문 또 이론에 따르면은 이거 더 강한 걸 찾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유아인 씨는 어쨌든 뭐 조사를 좀 성실하게 받고 모든 의혹을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아인 씨가 결국은 조사를 받고 이 해소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재묵 기자. 예. 이 유아인 씨는 현재 뭐라고 합니까? 이 관련 입장을 현재 밝히진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귀국 일정 변경 사유 등 해가지고 이 포함해서 이 설명을 더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이 다만 유아인 씨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라는 보도가 앞서 있었었는데 네. 이 여기에는 소속사가 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입장을 밝힌 건데 아직 경찰 측으로부터 이 관련 설명, 관련 내용을 공유받은 바가 없다라는 설명과 함께 이 공식 입장은 아직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유아인 씨 팬들이 직접 유아인 씨가 해명을 하라 이렇게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각종 소신 발언으로 팬들의 인기를 끌어왔기 때문에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도 당당히 밝히라 이런 지적인데요. 반면 일각에서는 아무리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경찰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건 지나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유아인 씨 프로포폴은 음성입니다. 그런데 대마가 양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민지숙 기자, 광고계도 사실 굉장히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뭐 여러 광고 모델로 유아인 씨를 썼던 여러 기업들이 현재 유아인 씨 사진을 내리면서 이게 경찰 수사 결과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 청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듣고 오시죠. 실제로 광고 계약 체결 당시에 이런 사유를 어떻게 좀 규정해 놓았는지,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놓았는지 여부도 관건이 되겠고, 실제로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기업이 기본적인 입증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당 소송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로 피해 상황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해당 제품의 매출이 감소했다는 점을 수치로 증명을 하던가 이미지 타격과 관련해서는 위자료 명목으로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사실 유아인 씨는 그동안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꼽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국민들이 팬들이 받는 충격이 더 큰 거죠. 그동안에 개념 연예인이라고 해서 사회 현상, 뭐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SNS에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네. 뭐 소셜 테이너다, 뭐 개념이 있다, 굉장히 그 시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와서 좀 양식이 있는 뭐 그런 분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프로포필은 음성이 나왔지만은 대마는 마약과 약과의 미묘한 경계에 있는 거지만 우리나라에서 엄연히 불법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솔직하게 좀 터놓고 좀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변호사, 법 뒤에 지금 숨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보호돼야 되지만 너무 좀 숨어 있는 거는 모양이 좋지 않다. 솔직히 빨리 좀 밝히는 게 팬들을 위한 서비스 정신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부분도 분명 있긴 하겠습니다만 팬들은 어쨌거나 유아인 씨의 얘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